1950년 8월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울 3일 대전 20일 인민군 탱크는 거칠 것 없이 밀고 내려왔죠. 당시 김일성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주력 세계 4단 무려 2만여 명의 병력이 딱 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대구 북쪽 22km 지점 바로 다부동이었죠. 이 작은 계곡에서 국군 1사단은 무려 55일 동안 버텨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병력은 3분의 1 토막, 탱크는 단 한 대도 없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남한의 마지막 방어선, 다부동 전투입니다. 당시 남한의 병력보다 약 3배 많았던 북한은 전방향 압박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공격하다 어느 한 곳을 뚫으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방어선을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한 거죠. 일명 워커 라인입니다. 위성 영덕선에서 외관 포항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방어 밀도가 높아져 전투력이 두세 배는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전술을 썼습니다. 바로 땜질 전략이죠. 쉽게 말해서 어디가 뚫릴 것 같으면 덜 급한 곳에 병력을 빼서 거기를 막는다는 거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직접 정찰기로 실시간 전황을 파악하고 결정적 지점에 정확히 병력을 투입하여 전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땜질 전략의 최전선, 적의 기갑 부대가 대구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병목 구간. 백선엽 사단장이 이끄는 국군 1사단은 다부동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적군 6,000명 대 아군 3,000명.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격전지는 유악산 일대였습니다. 유악산은 대구까지 포탄 사정거리 안에 닿았고 이곳을 점령하면 대구와 부산으로 가는 진격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전략적 요충지였죠. 문제는 아군이 방어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유악산을 먼저 점령했다는 겁니다. 지형부터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진을 친 북쪽은 경사 15도의 완만한 곳인데 우리 국군이 치고 올라가야 할 남쪽은 경사 30도가 넘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급경사 고지를 아래쪽에서 공격해야 했던 국군에게는 수류탄을 들고 기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생존을 건 도전이었죠. 참호조차 팔 수 없는 바위산. 병사들은 전후에 시신 위에 자루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시신을 쌓아 몸을 숨겼습니다. 매일 600명씩 사상자가 발생했죠.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대구 시내에서 급히 신병들을 모집했습니다.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15세, 16세 학도병들. 어제 책가방을 메던 소년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총알이 빗발치는 다부동에 투입됐습니다. 참호 속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던 소년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국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8월 14일 15연대는 적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결사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30명이 자원했고 민첩한 10명이 뽑혔죠. 그들은 소총은 다 버리고 수류탄만 2개씩 가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화력의 열쇠를 오직 인간의 용기로 덮은 이들은 기적적으로 적 전차 2대를 파괴하고 3대를 격퇴시키며 마침내 고지를 점령했죠. 10명의 대원이 부상 없이 복귀했고 그들의 숭고한 용기가 유악산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견디다 못한 워커 장군의 요청으로 마침내 8월 16일 미 극동사령부가 움직입니다. 미군 비이구 폭격기 98대가 다부동 상공을 덮었습니다. 26분 동안 쏟아진 폭탄만 무려 960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최대 규모의 무단 폭격이었습니다. 이 폭격으로 적의 보급로와 기지가 불바다가 되면서 328 고지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압도적인 화력에 북한군에게 확실한 공포감을 심어줬죠. 하지만 폭격만으로 이길 순 없었습니다. 8월 19일 수암산 전투가 시작되면서 국군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립니다. 바로 이때 총 대신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지게 부대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보급 차량이 갈 수 없는 산 꼭대기로 식수와 주먹밥, 탄약을 실어 날랐습니다. 3, 40대뿐만 아니라 100발의 노인, 심지어 7살짜리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밥 한 덩이 얻기 위해 자기 몸무게만 한 탄약을 짊어졌고 눈앞에서 친구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도 밥의 유혹을 참지 못해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아군의 전투는 불가능했습니다. 수암산 능선에서 매일 5-60명의 주민들이 이름 없이 희생됐습니다. 이 전투는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8월 20일 밤, 북한군 13, 15사단은 남은 전차를 몰고 천평 계곡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여기서 6.25 전쟁 최초의 전차전인 볼링엘리 전투가 벌어집니다. 야간에 전차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가 마치 볼링장 소리 같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었죠. 이곳을 방어하던 미 27연대 마이켈리스 대령은 5시간 동안 4,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군이 보병의 호의 없이 전차만 들이밀자 미군과 북군은 완벽한 합동 전술로 적 전차를 모조리 박살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위기가 터집니다. 8월 21일 양민들까지 징집해 릴레이 공격을 퍼붓는 북한군 앞에서 12연대 일대대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결국 후퇴하고 맙니다. 측면이 뚫리자 미군 연대장 마이켈리스는 고립을 우려해 철수를 준비합니다. 철수하면 대군은 함락되는 상황. 그때 국군 1사 단장 백선엽 장군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장병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그는 권총을 뽑아 들고 외쳤습니다. 내가 앞장서겠다. 만약 내가 물러서면 너희가 나를 쏴라. 사단장이 선두에 서서 산을 오르자 흩어졌던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448고지를 재탈환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미군 연대장 마이켈리스도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군은 각 고지들을 차례대로 탈환하며 유악산 일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다부동의 핵심 고지들을 모두 잃은 북한군은 결국 딜레마에 빠졌고 공격의 기세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국군과 미군이 다부동에서 북한군의 발목을 붙잡고 피 흘려 버텨준 그 시간 덕분에 메가더 사령관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낙동강을 사수했기에 적의 허리를 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워커 장군은 마침내 정군의 반격 명령을 내립니다. 다부동 전투는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도 전세 역전을 가능하게 한 전환점이자 6.25 전쟁사의 쾌거로 남았습니다. 다부동 전적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세계를 지켜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뛰어난 장군의 전술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의 전차에 화염병을 들고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특공대원들, 군복도 입지 못한 채 총을 쥐었던 15살 학도병들, 그리고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지게를 짊어졌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피와 살을 깎아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리. 이름 모를 고지에서 사나운 그들의 처절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